네,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10가지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ISIC 이슬이 전문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네. 또 여기선 처음 뵀는데. 네. 컴퓨터가 항상 저희가 쓸 때마다 바뀌잖아요. 네. 하도 방송을 많이 하니까 모든 컴퓨터가 세팅대로 돼 있습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전에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10시 방송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고수의 간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매일 찾아뵙고 있는 이영재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아이돌처럼 인사를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인사 나눠볼 텐데요. 먼저 종목명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전문가님의 선택입니다. 3기를 시작으로 나노엔텍, 제주은행, 셀피글로벌, 코오롱 플라스틱까지 총 5가지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이영재 전문가는 성도 ENG, 현대모비스, 오리콘, 에코프로 HN, 원익 QNC까지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됐습니다. 편안하게 궁금하신 점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먼저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기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3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제 합금을 제조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차량 경량화 제품을 또 개발할 수 있는 또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018년에는 또 포르쉐와 배터리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세였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 포르쉐에 대한 기업 공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아침에 굉장히 좀 급등세였는데 다행히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신규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이 포르쉐 상장이 한 10월 말 정도로 지금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포르쉐 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될 경우에 기업 가치가 최대 160조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유럽이 지금 현재 에너지 위기로 단기간에 이런 전방 산업에 대한 회복이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어쨌든 포르쉐 자체도 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환율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어떤 견조한 흐름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발표를 한 게 2030년까지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한 80%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폭스바겐에서도 한 71조 원 정도 가량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좀 수혜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3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성도 ENG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건설 회사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산업단지 등 주거단지 등 종합건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250만 원 플러스 알파라는 주택 공급 계약을 이제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장비 설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설비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기업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난 올해 이제 6월에 급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급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고 추세를 돌리는 구간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밀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평가 종목을 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PBR 0.34짜리 저평가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아직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선취매를 하신다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급등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갈 때는 또 강하게 가져오는 종목입니다. 한 두세 달 정도 횡보를 해줬던 만큼 횡보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5일선을 타고 천천히 상방으로 단기 추세를 만들고 있는 만큼 단기 추세 이후에는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횡보 이후에 단기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ISIC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나노엔텍을 들고 오셨는데 며칠 전에 상한가에 네, 도달했었거든요. 네, 그대로 다시 지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조정폭은 좀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네. 크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접근이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마이너스 한 4.6%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카티 치료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동사의 혈액암 카티 치료제에서 또 이제 완치 소식에 또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53% 정도 가량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암이라든지 난치병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이 항암 치료제로 완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T세포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T세포는 사람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이용한 이런 개인 맞춤 치료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시판에 있는 항암 치료제보다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생존율은 높지만 치료를 해도 재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치료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에 따른 병원비 지출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카티 치료제에도 의료보험이 좀 도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가격대가 한 수억 원대였는데 현재 의료보험이 도입이 되면서 수백만 원대로 좀 낮아진다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소비자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세포 치료제의 전반적인 규모 자체도 연평균 50%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네, 알겠습니다. 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나노엔텍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더 떨어지진 않을까요? 좀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좀 매물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올라갈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네, 바로는 사실 네.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수급 자체가 일단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으로 다시 한번 또 순환매가 좀 돌고 네.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연속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해서 뭐 섹터별로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 진단 키트 쪽으로 처음에 갔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뭐 세포 치료제 쪽으로 네. 이제 수요가 좀씩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후에 이제 어떤 모멘텀이나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급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바이오 특성상 어느 정도 좀 조정은 깊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엔텍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들고 오셨는데요. 네. 요즘 장이 참 어렵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심리가 너무 안 좋습니다. 맞아요. 그럴 때는 뭐냐 하면은 저평가 종목들을 가져가서 충분히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것들이 오히려 수익이 나시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심리가 안 좋을 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저평가, 아까도 제가 PBR 말씀드렸지만 PBR 1이 되면은 이제 청산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해도 흑자 이렇게 딱 소위 말해서 이제 똔똔이라고 하는 게 PBR 1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PBR 성도 ENG 같은 PBR 3대 종목이면은 이 종목도 PBR 0.57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한때 2021년에 40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현재 21만 원대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가 완전히 하방으로 잡혀 있다가 최근 한 넉 달 정도 기간을 들이면서 바닥을 저점을 들어 올리는 쌍바닥을 찍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추세 돌리는 초입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가 전기차입니다. 2차 전지 물론 좋습니다. 2차 전지 근데 너무 시장에서 부각됐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간 측면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전기차 할 때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부속품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태풍 흰남노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손해보험 사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자동차 부품들 교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수도권에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고 있는 만큼 자동차 부품주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모비스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요. 또 자기 주식 소각을 하면서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라고 어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네, 은행 관련주 들고 오셨네요. 네, 사실 은행 관련주는 지금 시장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이제 대형주죠. 네. 뭐 IBK 기업은행, 뭐 DGB 금융지주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소형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당 목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배당 목적으로 보시는 거라면 대형주가 맞겠지만 우리가 좀 시세 차익을 노려보기에는 이런 제주은행만한 게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긴축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편인데 오히려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대표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이런 높은 금리는 높은 회수율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중요한 개선의 요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뭐 1,000만 원을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을 때 금리가 1%면 이자가 10만 원이지만 2%면 20만 원이죠. 이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야 되는 입장이지만 기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매출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아직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이제 이런 제조업 지수도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아직도 이런 소비자들의 구매 여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도 이제 0.75%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긴축 속도를 늦춘다고 해도 금리 인상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가 돼 있죠.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은행 지금 갑자기 수급 몰리면서 7%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접근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모든 종목은 다 분할로 들어가면 네. 괜찮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네. 추후에 이제 조정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뭐 하루 이틀 상승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이런 패턴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의 비중을 20% 네.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뭐 5%씩 끊어서 저는 좀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동안 VI가 걸렸어요. 네. 지금 좀 접근을 하는 거는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승 변동성 완화 장치가 지금 발동이 됐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에 대비해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윗골에 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엔 또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 종목은 오리콤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광고 대행 사업이나 광고 제작 사업 그리고 프로모션 사업, 잡지나 이제 전기 발행물 이런 네. 것들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는 아니실 겁니다. 근데 하고 있는 잡지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아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성 잡지 보그라든지 그리고 남성 잡지 GQ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간행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즘 같은 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으로 힘든 장에서는 일단 실적 받쳐줘야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영업이익 10억을 발표한 이후에 2021년 66억으로 6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105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16.5%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실제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TV 광고에서 DB손해보험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김종국 씨가 광고하는 그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좋은 잠이 뭐 보약인단가 그 멘트가 나오는 에이스침대 이런 것들을 광고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3월 달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던 자리가 있습니다. 통상 급등이 한번 나왔던 자리에서 이후에 조정을 한번 주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3월 이후에 한번 조정을 주고 그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횡보를 한 이후에 최근에 481선 정도 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해준 다음에 천천히 머리를 들고 있는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지금 선침해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시세가 나올 때 한 번 정도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리콤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아래쪽에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로 선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오리콘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인데요.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셀피 글로벌이고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습니다. 사명이 오늘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이제 ICK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이제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되면서 사명이 좀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카드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셀피 사업에 대한 기대감의 좀 강세를 보여줬던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또 애플페이 도입에 대한 가능성이 좀 가시화가 되면서 이에 따른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피 같은 경우에 이 NFC 기능으로 이제 단말기 없이 결제가 가능한 이런 탭투페이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NFC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애플페이가 도입이 된다면 이 셀피에 대한 매출액 증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신용카드는 이제 사용자가 가맹점의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이 셀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C라든지 QR로 사용자가 직접 이 가맹점의 정보를 받아서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뭐 포인트라든지 이런 마일리지에 대한 지불 수단도 굉장히 좀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이 많이 다양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 증대로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자회사에서도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생산 공급도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국내에서 이제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변경된 사명만 봐도 셀피 사업에 뭐 모든 걸 다 쏟겠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셀피 글로벌 예전에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ICK였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아까 이제 제가 이 일부 방송에서 어떤 네. 분께서 에코프로를 깊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걸 제가 봤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프로 HN입니다. 왜냐하면은 에코프로 3형제가 있죠. 네. 3형제가 있는데 BME 형이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HN도 지금 자리가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 어쨌든 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친환경 토타 솔루션 회사라는 걸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클린룸 케미컬 필터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이나 미세감지 저감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실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좋은 회사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가 넘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한 7월 정도에도 현대제철과 삼성 엔지니어링과 각 200억이 넘는 규모의 계약 공시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태풍들이 많이 불고 있는데 기후 변화가 좀 심하다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접하실 겁니다. 물론 이 회사 하나 샀다고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은 주식이라는 건 항상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 섹터들 우리가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급등을 줘서 20만 원대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1년 8월을 고점으로 해서 현재 2022년 9월이죠. 1년 넘게 거의 하락을 하다가 올해 초부터 횡보를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한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횡보 이후에 상승 초입 그리고 슈팅이 나오는데 지금 횡보 이후에 상승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HN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제 각각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한번 들어볼 텐데요. 코오롱 플라스틱 들고 오셨네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인데 주가 빼고 다 좋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에도 이제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실적 모멘텀도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런 실적에 대한 요인들은 바로 이제 폴리옥시메틸렌 글로벌 거래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옥시메틸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전자제품의 기어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또 이제 자동차 경량화 소재로도 굉장히 좀 자주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전기차에서 이제 경량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더욱이 이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그 산업 자체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어떤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이런 고기능성 소재를 제조하는 회사가 굉장히 좀 극소수이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서 현재 공급 능력이 수요 대비 굉장히 좀 한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가격 상승을 지속적으로 좀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게 가격이 한 5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역시도 이거를 당장에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향후에 몇 년 동안 이제 꾸준한 가격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전기차 보급이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경량화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폭이 이전에 상승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앞으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이 주가만 이제 오르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그래도 우리나라 2000의 명물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워낙에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도 뭐 대만과 같이 연관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원희 QNC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석영 제품과 산업용 세라믹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원익으로부터 기업 분할이 된 종목입니다. 반도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대표 섹터이고 배터 산업이기에 불구하고 지금은 수급이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아까 전문가님께 말씀해주시는 부분도 있었죠. 주가 빼고 다 좋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영업이익 한 말씀드리면은 2019년에 274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왔다가 2020년에 412억 그리고 2021년에 868억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거의 연에 2배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의 영업이익 상승이 있었습니다. 계속 영업이익이 상승을 하고 있고 중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몇 년간 중기 추세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쭉 우상향을 하면서 단기 눌림목을 주는 자리들이 나올 때마다 한번 접근해보는 주식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한 석 달 정도 480선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주고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진입을 하신다면은 크게 리스크 없고 먹을 것들은 많은 종목이다. 살아있는 중장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단기 눌림목 공략하는 접근 방법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희 QNC를 마지막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총 10가지의 종목 들어봤고요. 두 전문가님께서 이제 탑픽 종목을 선정을 해주실 예정인데 이슬희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에 말씀드린 정말 주가 빼고 다 좋은 코오롱 플라스틱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뭐 11,800원까지 바운더리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보단 약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합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15,0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9,500원 이하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가 11,950원인데 매수가 11,800원부터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보죠. 제가 탑픽으로 선정한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업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매매를 할 때 완전 대형주를 사실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좀 줄어들고 또 이제 속도라는 게 좀 적은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같이 자동차가 조금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장에서는 이게 잘못하면은 종목을 잘못 건들면 소외돼 버리는 경우들이 네.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갈 때, 자동차 섹터 갈 때 같이 가줄 수 있는 종목 하나는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태풍에 대한 피해 때문에 한 번 정도 실적이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대모비스를 탑픽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 종목 일단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22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21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사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네. 생각이 되고 단기적으로 23만 원대 보고 있는데 사실 23만 원대 보려고 이 종목을 사진 않죠. 23만 원대는 일단 1차 저항선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자리가 돌파하면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19만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